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려대학교 재외국민 전형 3특 주로 중심으로 해서 모집 요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국민 전형에서 고려대학교는 여러 가지 좀 다른 부분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좀 있었죠. 자소서와 추천서를 폐지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때문에 실제로 고려대학교는 무엇을 보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면에서 모집 요강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오늘 전형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입니다.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은 사실 작년과 비교해서 그렇게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크게 달라진 건 별로 없는데 12특 관련되어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융합에너지공학과, 그 다음 밑에 데이터과학과, 네, 데이터과학과, 그리고 또 나와 있죠. 여기 글로벌 융합과학부, 그리고 스마트 보안학부. 네, 여기는 시설 지금 보시면 2%에는 인원이 없어요. 인원이 없다는 얘기는 2%에서는 선발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다만 12년 전 과정에서는 선발합니다. 작년에 에너지융합공학과 데이터과학과 그 다음에 스마트 보안학부가 선발을 했는데 올해 하나 새로 생겼어요. 글로벌 한국융합학부라고 하는 게 새로 생겼는데 이 글로벌 융합한국학부는 실제로 국제학부 안에 같이 들어있는 학과인데 12년 전 과정 학생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연세대학교의 글로벌 인재학부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고려대학교의 의도가 아마 글로벌 한국융합학부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외국인을 좀 더 많이 선발하는 그런 의도를 좀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전화를 해봤을 때도 아직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세대학교의 글로벌 인재학부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은 조금 덜 받았습니다. 하지만 첫 해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첫 해, 그 다음에 다음 해 한 1, 2회 정도는 굉장히 학교에서 잘 키워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12특 어머님들은 좀 자세히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는 지금 선발 과정들을 보시면 전부 2%가 학과별 모집입니다. 학과별 모집이라서 계열별 모집하고는 좀 다르죠.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과별 모집은 약간의 눈치 싸움이 가능하다. 그런 것들이 좀 있죠. 특히 이제 공대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한 명 뽑는 과가 있고 4명이나 뽑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지원에 있어서 약간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눈치 싸움을 하는데 제일 낮은 데가 어디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제일 낮은 데를 보통 꼽는다라고 하면 여전히 보건과학대가 약간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지금 여기 바이오의공학부 같은 경우는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과이기 때문에 아마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질 것이고요. 점수대도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고 과 전체를 한번 보시면서 어디에 지원하는 게 가장 좋을지 고민하셔도 네, 괜찮으실 것 같아요. 밑에 조금 이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설명이 좀 있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공 가버넌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리더십 융합 전공이라고 하는 것을 제2전공으로 선택하게 돼 있는데 제2전공 그리고 3학기부터 시작해서 즉 2학년이 되어서부터 이제 1전공을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의 경우는 이런 제2전공에 대한 선택이 없이 바로 1전공부터 시작해서 제2전공을 심화전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좀 있어서 전교육과정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유전공학부를 선택하는 것이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형 일정은 다른 학교들과 비슷합니다. 다 비슷하고 그 다음 모든 걸 다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모든 것을. 다만 우편으로 하는 게 이제 디자인 조형 학부에서 포트폴리오만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하고 난 다음에 면접고사도 영상 면접 작년에 했던 것과 같은 방법 그래서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더 좋겠습니다. 미등록 충원은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가 있고요. 자격 기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대교협이나 대학으로 직접 문의하셔서 어머님들이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변에 뭐 카드라 통신 또는 뭐 우리 애는 그랬어 라든가 여러 가지 경우들은 어머님의 자격 조건하고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대교협에 전화하시고 대학에다 직접 문의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형 요소를 볼까요? 제외국민 2%의 경우 3특이죠. 3특의 경우는 1단계 서류, 그 다음에 면접 보고 요 예능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 디자인 조형학부를 말하는 건데 디자인 조형학부는 포트폴리오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원자 전원이 면접에 응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1단계를 통과한 3특 친구들은 면접에서 영상 업로드 방식에 비대면 면접을 실시한다. 요거 15쪽에 나와 있다고 되어 있죠. 그다음 두 번째, 전교육과정. 전교육과정의 경우는 전부 서류 100%입니다. 하지만 디자인 조형학부에 지원하는 경우는 전부 면접을 봐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평가 방법은 뭐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활동 증빙서를 고등학교 성적뿐만이 아니라 학업 성취도 및 학업에 활동을 줄 수 있는 서류 일체를 포함해서 서류 평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여기 성적일 겁니다. 면접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면접을 통해서 패스와 페일의 두 가지로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통해서 무슨 점수가 나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해서는 페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면접 녹화할 때 좀 충실히 잘 알고 녹화 임해주면 좋겠고요. 좋은 자세로. 그 다음 서류에서 자소서 추천서는 제출 불가하다고 되어 있죠. 이게 어머님들께서 뭐 기타 서류 이런 걸로 추천서를 내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제출하면 평가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공통 제출 서류가 있고요. 이거는 자격 요건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제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따로 있는 게 이제 요거죠. 활동 증빙 서류 각 좀 다르게 개인마다 좀 다른 게 이건데 최대 10개 항목에서 20개 페이지, 20페이지. 이 부분은 또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재원인지 아니면 현지 취업자인지 아니면 자영업인지에 따라서 제출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질문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법인세 이런 부분들을 안 껴주면 어떡하냐 이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학에 꼭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세금 납부 증명 이거 그 현지 언어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번역 공증하시고 외교부 인증 받으신 다음에 영사 확인 받으시는 겁니다. 공증, 인증, 그리고 확인 이렇게 세 단계를 꼭 거치셔야 됩니다. 정교육 과정은 이렇게 조금 작기 때문에 이거는 또 뒤로 같이 보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류 제출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다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전부 PDF 파일로 만들어야 됩니다. PDF 파일로 만든 다 스캔해서 해야 되는데 문의하실 때 이렇게 핸드폰에 있는 앱으로 스캔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괜찮습니다. 그것도. 근데 서류가 명확하게만 보이면 되거든요. 스캔이라고 하는 것만 확실히 뜨면 되는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사진 찍는 거는 안 되고요. 반드시 스캔하셔야 됩니다. 스캔해서 온라인으로 업로드 해야 됩니다. 업로드까지. 그 다음에 디자인 조형학부의 경우는 이 포트폴리오하고 서약서가
7월 8일까지 도착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40메가인데 40메가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그래도 혹시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40메가를 넘을 경우에는 이거는 줄이셔야 돼요. 용량을. 그건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줄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재학증명이나 성적증명을 주지 않는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국제학교들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우편으로 보내도 무방하다. 다만 우편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거를 어딘가 표시하셔서 얘기하셔야 되죠. 네. 그리고 그 서류가 도착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모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불합격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필수 서류가 없으면 불합격 처리하는 게 지금은 예전에는 그냥 서류를 늦게라도 제출해라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업로드하는 거기 때문에 없으면 불합격 처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 학적과 관련된 서류 혹시 이제 생활기록부가 있으면 다행인데요. 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터 다니시는 어머님들의 경우에는 해외에 초, 중, 고 성적, 재학, 졸업증, 예정증명 이거는 각각 별도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죠. 이게 학교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대학마다 꼭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전부 별도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서 고민이 좀 많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초등의 경우 초등학교의 성적이나 재학 증명서는 둘 중에 하나만 제출해도 된다. 그런데 이수 학년 및 재학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경우에는 이 재학 기간이나 이런 게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1학년, 2학년을 그 학교에 다녔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것이 그 해인지 아니면 해가 좀 다른 해인데 이거를 이렇게 끼워 맞춘 건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학사 일정표 이런 거 꼭 준비하셔서 이제는 네, 날짜 있는 것만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조기월반, 뭐 졸업, 그다음 기록 폐기 이런 거 다 사유서 제출하셔야 되고 공식 확인서 다 있으셔야 되고요. 고려대학교에서 굉장히 특이한 서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성적 체계 자료. 이 성적 체계 자료는 요 밑에 나오는 스쿨 프로파일하고 좀 달라요. 이 성적 체계 자료는 성적을 어떻게 산출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서류예요. 성적을 어떻게 산출했느냐 무슨 얘기냐면 수미양가 예를 들면 뭐 A, B, C, D 이렇게 성적을 내는데 중간고사 시험은 몇 점, 기말고사 시험은 몇 점, 퀴즈는 몇 점, 그걸 토탈해서 100점 만점에서 90점이 넘으면 A, 뭐 80점이 넘으면 B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성적 체계 자료라고 하는데 IB 커리큘럼이나 AP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의 경우는 그리고 한국 국제학교들의 경우는 이 성적 체계 자료가 IB 시스템을 그대로 가든지 또는 AP 시스템 그대로 또는 한국 국제학교가 가지고 있는 성적 산출 자료 이런 게 있어서 제출하면 되는데 로컬 학교의 경우나 또는 바이링구얼 학교들의 경우에는 이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려대학교만 제출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꼭 카운셀러나 학교 선생님에게 얘기하셔서 성적 체계 자료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고려대학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서류 중에 하나라는 것 꼭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스쿨 프로파일. 그래서 요거 두 개 다르다는 겁니다. 두 개가 다른 게 나타나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없는데 활동증명 서류와 관련돼서는 여기 이렇게 좀 자세히 나와 있고 또 다른 그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홈페이지에 활동 증빙 서류만 또 따로 설명해 놓은 자료가 좀 있습니다. 우선 여기 먼저 보시면 활동 증빙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PDF로 바꿔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뭐 제출 가능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수시에서는 이거 제출할 수 없어요. 공인 성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수시에서는 제출할 수 없는데 우리 재외국민에서는 제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수시든 재외국민은 다 안 되는 것 요겁니다. 교외 수상, 교외 활동 이거는 무조건 안 됩니다.
고대는 제출하면 이거 다 평가해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요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10개 항목에 20페이지라는 거 다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A4 사이즈인데 양면 복사나 축소 복사, 분할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되는 학교도 있었죠. 중앙대 같은 학교가 있었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그것도 대학별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원본이나 원본 대조 이런 것들 사본을 제출할 때는 꼭 필요한데 여기 이런 말이 있죠.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서류 첫 장에 기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도장 찍어주시는 분이 누군지 이거 확인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 준비하실 때 이거 좀 확인하시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또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입니다. 공인성적에 관해서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라. 즉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내라는 얘기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내라. 아니면 스코어 리포팅이 도착해야 되는데 이게 7월 8일이에요. 지금도 신청하면 조금 늦죠. 그죠? 네, 조금 늦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스코어 리포팅을 했다라고만 얘기를 해줘도 자기들이 확인하는데 지금 고대에서는 7월 8일까지 리포팅이 도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더 원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보면 개인의 감상평이나 소감이 적혀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개인이 작성한 거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환불 계좌번호 꼭 넣으셔야 돼요. 원서 접수하실 때 환불 계좌번호 꼭 넣으셔야 되고요. 여기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어머님께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사진, 네, 사진 가능하면 좀 예쁜 거 또는 졸업사진 이런 거 좀 준비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면접은 한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2사람 이상의 면접위원이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 공개된 면접 질문에 답변합니다. 즉 1차를 통과하고 나면 1차 통과된 학생들에게 문제지가 주어져요. 그 문제지를 읽고 나서 자기가 답변을 준비한 다음에 그거를 업로드하는 겁니다. 녹화를 찍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애들은 그거 다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찍어서 업로드 하는데 불합격하는 것 이게 패스페일이기 때문에 업로드를 안 한다거나 또는 뭐 부정행위 옆에서 누군가에게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거 또는 블라인드 면접평가 원칙을 위배한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학교가 어디고 이름이 뭐고 그 다음에 복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복을 입어서 알 수 있다든지 또는 우리 아버님이 국회의원이에요 이런 거 또는 우리 아버님 뭐 대사관에 근무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 전부 불합격입니다. 그 다음에 면접 질문과 관계없는 내용을 답변하거나 또는 불성실한 태도 네. 그리고 요 면접 시간 1분을 정확하게 카운트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분 카운트하니까 딱 앞에다 타임라인 딱 맞춰놓고서 이렇게 면접 녹화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녹화된 영상들을 통해서 태도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봐야 되겠죠. 네. 그 다음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합격 등록 이런 부분들도 뒤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머님들이 꼭 읽으셔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이 부분을 꼭 읽으셔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어떻게 제출하느냐 하는 이 방법이에요. PDF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 한 개의 압축 파일로 업로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압축 파일.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서류들을 전부 다 이렇게 수험번호 .pdf 이런 식으로 전부 파일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원서 접수를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원서 접수를 해놓고 그래야 수험번호가 나와야지 이 파일들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만든 거를 업로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특히 뭐 IB 한 친구들의 경우는 IB 하고 난 다음에 이게 파이널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류를 이렇게 만든다는 게 이렇게 쉬운 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합격한, 최종적으로 합격해서 내가 고려대학교를 다니겠습니다 라고 하면 원본 서류를, 그때는 정말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영사 확인되어 있는 서류들을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 이거 졸업 증명서, 그러니까 졸업 예정 증명을 지금은 내는 거기 때문에 졸업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렸던 활동 증빙 서류와 관련되어서 고려대학교에서는 학교 홈페이지에 이렇게 따로 서류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모집 요강에 있는 부분하고도 동일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걸도 보시면 조금 더 동일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머님들이 보시기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활동 증빙 서류를 어떻게 내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의 PDF 파일로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한 개의 PDF 파일. 그러니까 그 압축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압축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제출 가능한 항목, 그 다음에 인정 매수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내 수상이나 교내 활동을 각각 수상 활동당 한 개 항목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읽어보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조금 보셔야 돼요. 여러 서류를 목록표 형태로 만들어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한 장에 마치 한 개처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 학교장이 공식 발행해서 모든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발급하는 그런 교내 활동 목록표는 한 개의 항목으로 간주합니다. 라고 돼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요. 이게 생활기록부, 한국국제생활기록부 같은 그런 스타일들인데 그냥 한 개의 항목 안에 활동들이 쭉 나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I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AP 같은 경우에도 학교 활동 목록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교장이 직접 모든 학생들에게 다 발급하는 그런 경우에는 한 개의 항목으로 봐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고 어머님들께서 이거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든 서류, 모든 서류에는 직인이나 또는 서명이 있어야 되고요. 이거 전자직이나 전자서명 같은 경우에는 영사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학교에서 주는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나와 있죠. 네, 원본 대조한 것도 출신 교구에서 받은 거 이런 것으로 다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무튼 최종 합격하고 나서 학교에 등록하면 모든 서류의 원본을 다 제출해야 된다. 그 다음 공인성적 아까 말씀드린 거죠. 네,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꼭 좀 내라. 이런 것들이 고대 측에서는 훨씬 더 선호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베스트 스코어는 제출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여기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꼭 있어요. 꼭 보셔야 되는데 교내 발급 서류가 아닌 경우는 안 된다. 즉 교회 활동이나 수상 이런 거 안 된다. 그 다음에 목록표에 있는 것하고 일치해야 된다. 일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개인의 감상평이나 소감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입학 이전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로 치면은 그러니까 인턴의 경우는 9학년들이 고등학교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한국 대학에서는 그냥 10학년 그러니까 고1, 고2, 고3, 10, 11, 12 이것만 고등학교로 보는 거기 때문에 9학년 때 취득한 서류나 성적이나 이런 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죠. 홈페이지나 인터넷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서 내면 여기 좀 확인이 불가능한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이럴 때도 확인할 수 있는 뭔가를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predicted score 뭐 이런 것들은 전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집 요강에 대한 부분 더 말씀드렸는데요. 어머님들이 더 자세히 읽어보시고 요 다음에 나가는 카톡이나 아이디 패스워드로 연락을 주시면 더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